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북민전TV 최정울입니다. 오늘 스나이퍼 팀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은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수년간 시민활동을 해오면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이은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시민활동단체 대표를 맡고 있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거의 13년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같이 탈북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네, 모이는 곳이 있었는데 태국 감옥이라고, 당시에 2008년도 중국이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탈북민들 색출에 다 나섰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탈북민들 거기에서 걸리면 북송을 당해야 되니까 10년 동안이 살다가, 아니면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탈북 여성들도 모두 다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결심을 했죠. 그때 당시에 태국 이민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우리가 입국하는 그 이민국이라는 곳에 이은택 대표하고 함께 3개월간 있었고, 고생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하고 그 고생에 대해서는 은택이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한국으로 와서 하나원 생활도 함께 했고, 오랜 기간 함께 친구로 지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또 이은택이 대표의 정말 귤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가서 귤도 따먹었던 추억도 있는데, 이 은택 대표의 생방송에, 스나이팀이라는 이 생방송에 제가 전화 통화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 덕에 30명 정도의 시청자분들이 우리 북민전TV 구독을 눌러주신 걸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들어오신 분들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순희, 김향신, 이분 정말 매일 북민전TV를 사랑해 주시는데 오늘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금철 대표님 식사를 잘못해가지고 한동안 지금 설사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 초이 실장도 들어왔고, 슈퍼미니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길에서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은택 대표 소개로 그래도 한 점의 고민도 없이 북민전TV 이은택 대표를 믿었으니까, 이은택 대표를 믿는 것만큼 북민전TV도 믿고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꼭 보답을 하고, 그리고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대북제재 장기화와 세계적 신종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중악재죠. 신종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또 대북제재, 이런 악재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 이보다 더 큰 병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병. 무슨 병일까요? 네. 우리 이해란TV, 우리 이해란 대표님 들어오셨습니다. 이해란 대표님, 정말 하루 종일 제가 그 이해란 대표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 4개. 그렇다고 이분이 하루 종일 유튜브에 앉아서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도 또 운영을 하시고, 또 식당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자유통일당이라는 곳에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탈북민 3만 1,000명 중에 이해란 박사만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탈북민들 들어오겠지만은 노력을 하겠지만은, 이해란 박사님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해란 박사님 TV에서도 북민전TV를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왔죠.
우리 이은택 대표님하고 이해란 대표님 유튜브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북민정 TV 꼭 시청을 해달라는 걸 한 말씀 하고 시작하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유병철 님이라고 이은택 대표 대단한 분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김혜련님도 들어오셨고, 네, 그리고 우리 회원 누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9시에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자, 무슨 병일까요? 여러분,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병이 돌고 있다. 무슨 병? 네, 의존병, 수의병, 이런 병이라는 겁니다. 바로 남에 대한 의존심, 한마디로 내 것보다 내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북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좋아 보이는, 북한에서는 시종일관 통제하는 이 의존병과 수의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 병이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속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날에 얘기했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노동선전 매체 노동신문을 통해서 정면 돌파전을 강조하다가 이 돌파전에서 주되는 투쟁 대상이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 패배주의와 회의주의, 본위주의와 특수화, 무능력과 무책임, 이런 게 큰 병이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제재도 신종 코로나도 무섭지 않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무섭지 않고 전 세계를 지금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도 무섭지 않다. 오직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우리 전진에 방해가 되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투쟁해야 할 목표는 다름 아닌 의존병과 수입병이다. 이겁니다. 대국에 대한 의존. 이는 뭐냐? 중국을 바라보거나 러시아를 바라보거나 이런 현상을 말하고, 이 의존병, 의존병은 또 뭐냐? 그리고 자국의 물건보다 외국의 물건을 더 좋아하는, 이런 걸 또 수입병이라고 하죠. 또 신심이 없고 자그마한 난간에 부딪히면 이젠 우리도 끝났구나, 우리 사회주의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패배주의. 또 진실이 없고 눈치만 보는 회의주의. 그리고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 것을 내게 주기는 아깝다는 본위주의. 다음으로 난 간부야, 너희들하고 달라, 아니면 나는 항일투사 가족이야, 뭐 이런 특수화.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반대로 할 줄은 아는데 건성건성하는 무책임성. 이런 게 다 북한이 말하는 자신들이 자력 부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자력 부강의 대업에 한마디로 김정은이 말한 정면 돌파전이죠. 이 대업 실현에 저해를 주는 악성 종양과 같다고 북한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큰 악성 종양이 수입병과 의존병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이런 병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뭐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처럼 북한이 새삼스럽게 신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왜 강조할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도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보다 중국의 물건이 더 좋았다. 그런데 중국의 물건보다 대한민국 물건이 더 좋았다고 북한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시장에 나가면 대한민국 물건을 대놓고 팔질 못해요.
그래서 중국을 거치거나 다른 제3국을 거쳐서 북한 시장에 대한민국에 뭐 물품이 들어오면 뭐 다양하죠. 거기에는 양말, 옷, 무슨 뭐 여러 가지 식자재까지 다 들어오면 대한민국 그 상표, 예? 그걸 대한민국이라고 쓴 그 상표를 잘라버려야 돼요. 가위로. 그리고 몰래 파는데 대놓고 나가서 여기 남조선 물건이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한다 그거예요. 예? 몰래 그 옷은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그 물건을 위에다 올려놓고 못 팔아요. 대한민국 거는 밑에다 감춰놓고 꼭 그 이제 전문 거기에 가서 대한민국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남조선 물건이 없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몰래 꺼내서 팔았다 그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존병과 수입병입니다. 에? 북한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새삼스럽게 신종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왜 이걸 강조를 하겠느냐? 네, 우리 최명철 우리 주리 아빠입니다. 주리 아빠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금철 대표님 필승이라고 했습니다. 필승, 단결입니다. 한국 언론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의 신종 코로나 확산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평양이나 국경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뉴스에 대한 답인 거죠.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리고 국제사회 언론에서도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걸 시선을 딴 데 돌리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야, 우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게 이 강국을 만드는 자유부강한 이 강국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큰 병이 있어. 그게 수입병과 의존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척결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야. 이겁니다. 네? 우리에게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서운 병, 주민들 속에 확산되고 있는 이 병은 수입병과 의존병이다.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 벌써 여기 언론이라는 이 기레기라고 저희들은 말하죠. 이 언론이 기사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권용훈 새벽을 알리는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북민전 TV 화이팅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고정 북민전 TV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애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북민전 회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응원과 그리고 박수를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기레기 기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신문 기사나 언론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은 북한 내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거예요. 자기 머릿속 추측, 카더라 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혼란을 가져온다 그거예요. 이 벌써 북한 애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 대한민국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긴급 대응 국면을 넘겼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 뭐 이러고 있어요. 북한이 이미 긴급 대응 국면을 넘겼다. 신종 바이러스는 북한이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해서 더욱이 저 폐쇄 집단, 저 폐쇄 구역이나 다름없는 똑같은 감옥이나 다름없는 저 북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면서 북한이 선전 매체의 기사를 보고 북한이 선전 매체는 다 거짓 기사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자기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기사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북한을 판단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참 이런 애들은 기사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다면, 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신우주, 함경북도 이런 국경지방 4개 도의 전염병 통제를 위한 지원 봉사자 500명을 긴급 투입했겠습니까? 북한 보건성에서 국제적십자연맹에다가 급하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은 전염병 통제를 위한 자원봉사자 500명이 지금 북한 적십자회가 이 500명을 긴급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 봉사자들이 개별 가정을 방문하고 건강검진, 신종 코로나 예방 포스터 이런 걸 자전거를 타고 매 집에 배포하고 교육하고 지금 이러고도 있대요. 예? 이 신종 코로나 이 긴급 대응이라는 이 국면을 넘어섰다? 넘어섰으면 북한이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감염으로 감시하에 있거나 그 후에 병을 앓는 사람들과 접촉한 주민, 감염이 확진된 사람들과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동안 접촉한 주민이 현재 10,000명을 넘었다는 게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예? 10,000명을 넘었대요. 심한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폐혈증 이런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현재 300여 명이 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이 나타나자 사활을 걸고 이 보건부분이라는 곳에서 북한 보건부분이 사활을 걸고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아직 사망자는 없답니다. 예, 그러나 약이 공급되지 않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죽는 거는 시간 문제다는 겁니다. 우리 징검다리 TV 우리 김 대표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가운 분들은 여기서 다 볼 수 있네 그랬습니다. 우리 김영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후에 보여줘야 될 사진을 먼저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년제약 합병공장과 토성제약공장, 정성제약 종합공장에서 질 좋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죠. 이게 지금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 우엉, 대한민국에서는 우엉이라고 하죠. 이 우엉을 가지고 만든 항바이러스 물약, 신약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조선 어린이 후원협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어린이 후원협회라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주는 이 돈을 모아서 공급하는 이 협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 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인삼주사약까지 홍보하면서 지금 김정은은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신종 코로나 관련 보도와 각 지역별 방역 현황을 상세히 전하던 북한이 최근에는 위생 선전 사업을 강조하고 별로 신문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국민의 고비를 넘긴 것이다. 의심 환자가 없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황이 된 듯하다.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대적인 통제도, 검역 검진과 의심 환자 격리,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교관, 특수 목적의 그런 외교관, 북한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 조치, 이런 총력전을 펼치던 때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북민전TV에서 어제 전했지만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이 정면 돌파전을 포기하자니 쪽팔리고, 그렇다고 코로나 문제에 집중하자니 주민 불만을 걷잡을 수 없고 하여 일단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잠시 보도를 멈추고 다시 정면 돌파전에 집중하라. 이걸 지시했다는 겁니다. 에?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죠. 정면 돌파를 포기하고 미국과 핵 협상을 하든가, 아님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원점으로 뒤집고 정면 돌파를 할 것인가. 결국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다 죽이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겁니다. 정면 돌파를. 우리 이해란 박사님 바쁘게 지냅니다. 네, 당연히 바쁠 겁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거니까,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 미국과 장기적인 대결이 기정사실화되었죠. 이제는. 김리디아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이은택 대표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고맙습니다. 후원도 고맙고 정말 힘이 솟는 댓글도 너무 고맙습니다. 자, 미국과 장기전은 이제는 완전히 기정사실화되었죠. 이 대결이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김정은이 그렇게 결심한 거죠. 정면 돌파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트럼프까지 오는 11월 대선 전에는 미북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몇 번 만나서 얼리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외교수를 다 구사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고서는 욕을 막 퍼붓죠. 뭐 트럼프의 속생각은 뭐야 저거는. 김정은이를 욕했다가 김정은을 뭐 칭찬했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욕했죠. 결국 미북 협상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재선 올해 11월에 있게 될 저 재선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쯤 되면 북한 문제도 시들시들해졌다는 겁니다. 성과가 없는데 재미있겠어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장사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방위비를 막 엄청 내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미국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이 들어서서 경제 폭망 아닙니까? 그런데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방위비를 6조나 되는 방위비를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놀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혈세를 자아내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문재인이 저 김정은에게 몰래 퍼다주고 또 몰래 주기 위해서 계속 개성공단 재개요, 금강산 관광 재개요 이런 걸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은 거죠. 대북 제재를 해서 김정은이 목을 누르겠다고 생각했던 트럼프인데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문재인마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이다 몰래 석탄을 실어오게 하고 그 돈을 달러로 주고 그러니까 열받았으니 너네 그러면 너네 북한으로부터의 그 도발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우리 미군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 국정연설 때도 얼마 안 됐죠. 올해 들어와서 했는데 이달에 들어와서 했는데 북한 문제를 거론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다. 11월까지는 저 김정은과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북한 문제가 자신이 재선을 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홍병학님 버퍼링 장난이 아닌데요 했는데 제가 강화문 분향소에서 한동안 그
핸드폰으로 실시간 우리 분향소의 실상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버퍼링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제가 그 통신사에 찾아가 봤어요. 이 버퍼링이 심한 게 왜 그러냐 했더니 홍병학님, 버퍼링은 핸드폰에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잘 되면 잘 나오고 와이파이가 잘 안 되고 LTE라든가 지금 5G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욕먹고 있어요. 네, 5G 전국에 공통화하겠다 하고 LG나 삼성에서 SK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요즘 언론을 보니까 그 5G 핸드폰 샀던 사람들이 소송까지 준비하더라고요. 네, 5G는 그렇고 이 데이터로 쓰는 분들이 데이터가 없거나 하면 그게 버퍼링이 심할 겁니다. 네, 혹시 우리 그 국민전 TV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버퍼링이 생긴다면 우리 홍병학 선생님께서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버퍼링이 심한지. 예, 버퍼링이 다른 분들도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전 TV가 뭔가 잘못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자, 우리 권용문 새벽을 알리는 방송.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중국, 북한 오래 못 갑니다. 더불어 문재인도 곧 갑니다. 예, 지금 카자흐스탄에 원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문재인과 이낙연이 카자흐스탄에 왜 갔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나님도 들어오셨고, 네, 문재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거해야죠. 에? 이번에 4.15 총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경제에 다 허물어버린 문재인을 제거해야죠. 에? 에. 우리 세상보기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버퍼링 별로 없네요 했는데 우리 그러면 홍병학님 혹시 데이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버퍼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SK통신사나 LG통신사에다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것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김리디아님 구글 본사의 장난입니다. 우파 유튜버에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아니 아니 우리 혹시 본인 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김리디아님이 그 말씀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글 본사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국민전TV 아까 우리 그 이은택 대표하고 실시간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영상 내용도 보지도 않고 노란 딱지를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빈 영상을 올린데도 노란 딱지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뭐냐 특정 단어 국민전TV라든가 아니면 문재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은택 TV처럼 스나이퍼 팀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보수의 이 유튜브 이름을 거기다 기입을 시켜놨나 봅니다. 여기 얘들이 AI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로봇이 자동으로 국민전TV가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노란 딱지를 붙여버려요. 맞습니다. 우리 김리디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상아 애국자분도 들어오셨습니다. 태영호님 이번에 국회의원 지역구 나오는데 저는 환영합니다. 당연하죠. 태영호 공사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한다는 것은 정말 각오를 하고 출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영호 본인에 대해서 얼만큼 대한민국이 온지 오래됐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느냐 북한 인권위에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영호 공사가 국회의원이 선거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도 일 못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또 규탄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 북한과 무조건 퍼주기식만 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우리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다시 일떠 세우자면 우리 태영호 공사를 당선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저 김정은이 하들짝 나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공록을 먹던 사람입니다. 일반 탈북민과 다르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비례대표도 아닌 지역구 대표로 당선됐다. 깜짝 놀라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에 자유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더 많구나. 김정은이 뒤통수 자꾸 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금철 대표님, 북민전 TV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홍병학님 무제한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김리디아님처럼 이 구글 본사가 장난할 수도 있어요. 네, 장난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권용훈 새벽을 알리는 방송,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한국 본사 이놈들 나중에 다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예전에 언제 우리가 보수 정권에서 이 언론의 자유를 막았습니까? 그 촛불을 두고 난리를 쳐도 우리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방송에 대해서 그 어떤 압을 넣거나 이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어느 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과 귀를 막으려고 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유튜브 지사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이 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주시한다 그겁니다. 이건 정말 언론이 탄압입니다. 언론이 탄압.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셨을 때 이놈들은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예? 무슨 애를 낳았다, 뭐 벌거벗은 사진까지 다 내. 그래도 언론에 대해서는 탄압을 안 했다 그겁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알아야 돼요. 예? 자, 이게 조금 우리가 북한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는데, 일단 우리 실시간 TV에 들어오신 분들 모든 걸 다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또 함께 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 댓글을 다신 분들의 궁금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상아님 고맙습니다. 저는 당선된다고 봅니다. 보수 화이팅! 문재인 노무현 김일성 하수인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소식을 실시간을 전해 듣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은이 뭐 첩보도 있고 못 듣겠어요? 그래, 이런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는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의 회담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11월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는 정면 돌파를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문에서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극악한 고립 압살 책동이 장기화되고, 장기화된다는 걸 이미 북한도 알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패배주의,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무책임성과 본의주의, 특수와 무능력과 무책임성 많죠?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이 모든 잡병들은 적들의 책동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일침을 놨습니다. 북한 애들. 지금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부적 힘을 강화하는 데 지장이 되는, 북한은 저해가 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지장을 주는 이런 것이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랬다고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부에서는 꾸준히 신종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 연일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이 신종 코로나가 주춤거리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고 사망자는 더 늘어나는데, 딱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에 관심 없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달 26일 잠적했습니다. 모든 행보를 중단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무서워요. 그 국면이 잦아들거나 북한이 방역에 성공했으면 김정은이가 이미 현지 지도나 공개 활동을 재개했겠죠. 우리 TZKK님 들어오셨습니다.
항상 반중. 예. 우리 진검다리 대표님, 김형수 대표님 함께하는 방송 좋습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눈높이 우리 맞추면서 일일이 대응하고 답변을 주고, 그게 진정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게 재미난 방송도 아니지만은 국민전TV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실시간 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도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과 저희가 함께하지 않으면 국민전TV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6일에 잠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이 신종 코로나 긴장 국면을 넘어섰다. 코로나는 이미 북한에 확산되는 걸 막았다. 진짜로 이렇다면 김정은이 공개활동을 재개해야 되죠. 벌써 나온 지도 오래죠.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은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가 김정은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죠. 그러나 미북 교착과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사태, 이 모든 악재가 대내외적으로 쌓이면서 그 전망도 어두운 상태입니다. 경제개혁 발전 5개년 계획, 올해가 마지막인데 뭘 발전한 게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은 어쩐다? 당연히 운둔에 있으면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발을. 아마 김정일 생일을 맞아서 12일이나 14일 중간에 도발을 꼭 합니다. 꼭 합니다. 우리 국민전TV에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분들, 만약 12일과 14일 사이, 오늘이 11일입니다. 이 사이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하면 주변 분들한테 꼭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국민전TV 구독하게끔 옆에서 응원을 해 주십시오. 꼭 도발합니다. 그게 미사일 실험이 되었든 아니면 뜬금없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말 뉴스를 한다거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이. 항상 내부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꼭 외부의 그 시선을 돌렸죠. 북한은. 안 그렇습니까? 지난 70년간 북한은 그래왔어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마저도 북한 내부의 그 어떤 불만이라든가 사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했죠.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 강군 회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일하는 와중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들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미국도 북한이 도발을 냄새 맡았다는 거죠. 냄새 맡았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이 뜸했던 미국 정찰기가 다시 활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징후를 포착했다는 거죠. 북한의 이상징후를. 어제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5번째 작전입니다. 미 특수정찰기 공개작전이다 그거죠. 5번째로. 지난 5일에는 E8C 그리고 EP3E 여기에 이어서 6일 RC12X 그리고 7일에는 또다시 E8C가 번갈아 가면서 한반도 상공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연한 거 아닙니다. 이건 거저 볼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정찰기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던 비행기다 그겁니다. 이 전투기가. 이런 걸 감안하면 북한 도발이 멀지 않았고 미국이 이 가능성을 파악했다는 거죠. 이 정찰기들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의 활동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걸 지금까지 다 포착해냈다 그겁니다. 이 정찰기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 정찰기들이 5번째로 지금 이 한반도 상공을 돈다? 이거는 북한이 그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도를 넘나들 수 없게끔 통제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무역 일꾼입니다. 그 무역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격리시키려고 했는데 나는 감기다. 격리되기 싫다. 그래서 도주한다고 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게 북한이에요. 예? 이 비행기는 이 정찰기 미국의 정찰기는 신호 정보를 감청해서 수집 분석하고 그리고 한반도 면적의 5배나 되는 지역을 동시 추정하는 그래서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든가 또 야전군의 기동이라든가 해안포나 장사정포 기지까지 여기에 항구의 잠수함까지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정찰기다 그겁니다. 북한이 건군절도 조용히 치룬 것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죠.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 무서워서 두려워서 김정은이 운둔하고 있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겁니다. 도발을. 이미 지난 북한하고 그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아주 가까운 이웃 나라죠. 러시아. 이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라는 사람이 북한 주재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시종일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완화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게 딱 지금 잘리고서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제 다가오는 김정일 생일 16일 북한에서는 강명절이라고도 부르죠. 항상 이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김정은은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네. 김리디아님 바로 쏴주게요? 이랬는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그러니까 중국 그 무역상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이 사람을 격리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격리되기 싫어서 도주를 하니까 그걸 감시하고 지키던 보안원들이 총으로 쏴주겠대요. 우리 한미옥 주리 엄마죠. 최사령관님 우리 주리도 지금 북민전 TV를 보면서 화이팅하고 단결 인사도 했습니다. 했어요. 우리 주리가 6살입니다. 우리 조카인데 우리 북민전 TV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귀엽게 생겼고 문재인 퇴진가 조국이 퇴진 외치던 그런데 항상 큰아빠가 지금 실시간 영상을 할 때는 틀어놓고 화이팅하고 또 혼자서 그렇게 막 혼잣말로 한대요. 보면서 그리고 단결 뭐 이렇게 북민전 격려도 하고 이런답니다. 아이고 우리 권용훈 새벽을 알리는 방송님 도발하면 무조건 박살낼 것입니다. 지금 박살낸 명분을 찾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맞습니다. 도발을 하면 그 박살을 내는데 앞장서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항시적으로 주춤해 왔죠. 그러니까 쟤들이 재미가 들었다 그겁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손을 빌어서 북한이 도발하면 김정은 아작을 내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영화배우가 사망한 내용을 보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 영화배우를. 네?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에서 유명한 배우,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최창수. 북한에서 유명한 영화가 임꺽정 아닙니까? 그 임꺽정에서 주역을 맡았던, 그리고 민족과 운명, 최덕신, 예? 대한민국에서 외무부 장관의 소독 주재 대사로 근무하다가 북한으로 월북한, 그래서 지난해 6월 그 장남 최인국도 북한으로 월북했죠. 어찌되었든 이 최덕신 주역으로 활약을 하던 최창수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정이 가던, 연기를 아주 잘해가지고 정이 가던 최창수가 사망을 했다니 고인의 명복을 빌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뉴스에서 북한이 유명 배우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보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겁니다. 에? 거기에다가 무슨 최창수가 죽었다고만 보도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예? 이 최창수의 영전에다 한을 보내고 애도를 표시했다. 뭐 이런 기사를 꼭 우리가 써야 됩니까?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북한 내부 소식, 어정쩡한 가더라 하는 식으로 노동신문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소식을 전하는, 예? 그리고 저 김정은의 도발 위험성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예? 각성하고 그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김정은의 도발 위험성을 미국이 이렇게 정찰기까지 띄우면서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단 한 줄의 뉴스도 안 나가죠? 그것은 선거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문재인이 그렇게 죽으라고 외치던 평화, 그런데도 김정은이 도발한다? 그러면 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에? 어떤 분들은 우리 물론 우리 군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천만입니다. 천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현사단 다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슈퍼미니칸인 김족속들 묵사발 돼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조주님께서 중딩 때 TV로 방송으로 해줬는데 98년도인가 이랬는데 조주님께서 혹시 우리와 같이 탈북의 그 위험성을 안았던 탈북민인가요? 자, 우리 지금 50분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들볶고 있는데 한가하게 의존병, 수입병, 이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 이래서 참 웃기는 애들이네.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네.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런 북한이 노동신문을 보고 북한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에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를 쓰는 우리 대한민국 기레기 기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정은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4.15 총선 때문에 표가 떨어질까봐 김정은이 도발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5천만 국민을 전부 김정은의 먹잇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탄강 전선이라는 분도 들어오셨습니다. 이곳 연천에도 군인들이 잘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천에 지금 계시는 한탄강 전선이라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연천이라는 것은 북한하고 인접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정말 북한의 도발로부터 위험을 안고 사는 곳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군이 많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군들이 안 보인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연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그때 그 북한 애들이 도발을 했죠. 예? 포사격도 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 강력한 장비야 군사 장비를 들여놓고 북한을 실시간 감시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연천에도 군인들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럼 뭐 김정은의 먹잇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천에 사는 국민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 연천 국민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켜야 되죠. 에? 문재양이 단단히 미쳤어요. 70년의 장벽을 쉽게 없애버린 이 나라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슈퍼미니카님도 연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우리 한탄강 전선님 미산면 면사무소 폭격당했죠. 맞습니다. 그게 2010년도죠. 예. 사실 그해 3월에 저 북한이 천안함을 폭격을 했죠. 그래서 우리 46명의 정말 앳된 용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바다에서 대한민국 지키다가 희생이 된 거 아닙니까? 에? 그리고 그해 10월에 김정일이 또다시 우리 연천에다 포사기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인민해방전선이 신촌역에서 우리에게 총을 달라. 저 김정일 집단하고 우리가 직접 싸우겠다. 우리는 북한에서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이다. 총 쏠 줄도 알고 정말 북한의 산이 어떻게 생겼고 북한의 군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잘 아는 사람들이다. 총을 달라. 물론 그거는 승인이 안 됐지만은 결국 북한 인민해방전선이라는 이 군복을 입은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저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우리가 싸우겠다. 이런 거로 우리 슈퍼미니카님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육군 포병에서 복무를 했다 했는데 언제 제대됐습니까? 제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2015년도 전까지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근 6년을 제가 우리 국군에게 북한이 실상을 전달하는 안보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아마 슈퍼미니카님 계신 연천군에도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 복무를 하셨는지 김일성 족속들 죽을 때 논산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했다. 94년도에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아니면 2011년도 김정일이 죽었을 때 자 김일성은 뭐 굳이 우리 이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슈퍼미니카님 오늘 말씀하셔가지고 김일성은 94년 7월 8일에 죽었고 김정일은 2011년 11월 30일 날이 죽었죠. 11월 17일 날이 죽었죠. 그러면 김정일이 죽었을 때 논산육군훈련소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 연천 쪽에서 군복무를 하실 때는 제가 그쪽에 가서 군부대 강연도 했을 겁니다. 뭐 잘 못해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은 94년 6월 2일에서 98년 8일 그러면 우리 슈퍼미니카님 이제는 94년도면 저도 북한에서 군사복무 김일성 정치대학 다닐 때인데 그러면 제대된 지 오래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31분이나 되는 9시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모든 걸 마다하고 북민전TV에 들어와셔가지고 시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웅님도 마지막에 들어오셨는데 태웅호 공사가 국회의원 나와서 좋아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매일 여러분과 영상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함께 이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것 포장도 안 하고 네 모르는 걸 가져다가 또 거짓말을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